40년째 문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손희순 씨. 그런데 일하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오른손으로만 바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떨림이 심해서 어떻게 할 수... 무감각이에요. 마취해서 깨난 상태 그대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상생활을 자체를 못해요, 지금. 이상 증상이 있는 왼팔로 인해 모든 걸 한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여성. 벌써 1년 6개월째 이 상태 그대로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감각은 있으세요? 없어요, 무감각. 없고. 여기는 와이의 감각이 없는 상태고 요 주위에는요. 전체 다 팔 무감각. 더군다나 잠시라도 팔을 펴고 있으면 혈액이 손끝으로 쏠리면서 팔이 심하게 붓기 때문에 팔걸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대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사고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별안간 일어났습니다. 첫 발로 뚝 넘어졌어요. 첫 발에? 네. 머리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거실 바닥에 몸은. 욕실에서 넘어짐과 동시에 어깨를 크게 다치게 됐고 이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상완골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골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핀 12개 박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골절 수술 후에 마취 깨면서부터 통증이 시작한 게 지금부터예요. 정말요. 잘 됐대요. 원래 통증은 그러니까 참으세요. 엄살 피운다고 야단을 많이 맞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손이 풍선처럼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팔이 부어오고 통증이 참을 수가 없어요. 엄살이 아니었네요. 신경 손상이었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수술 후 받게 된 근전도 검사 결과 팔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이 손상됐다는 걸 알았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왼팔은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사례자는 한쪽 팔로만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이 사례자의 골절 부위 정확히 어디고 또 어떤 수술을 받은 건가요? 내원하면서 시행한 엑스레이상에서 보면은 일단 왼쪽 어깨에 요 지금 이 두꺼운 뼈에 네. 지금 골절이 지금 관찰되고 있고 골두가 지금 전이 돼서 이렇게 뒤로 휙 꺾인 지금 모양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은 골절 부위를 일단 절개를 가한 이후에 이런 판과 여러 개의 나사를 고정해서 골절을 지금 맞춘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환자는 왼쪽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그 원인은 상완신경총의 손상입니다. 상완신경총이란 척수에서 기인하는 5개의 신경근이 나와서 어깨를 지나서 손까지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깨 근육도 지배하고 팔꿈치, 손 모든 신경들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강으로 따지면 이제 상류 부분에 이 밑에 있는 모든 신경들을 다 시작하는 부위에서 지금 손상이 있어서 팔을 전혀 못 움직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 신경 손상은 왜 온 거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마 넘어지면서 신경에 충격이 발생해서 신경 손상이 왔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조금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수술 중에 골절을 맞추면서 당기는 걸로 인해서 신경 손상이 왔을 가능성 뭐 2가지 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환자는 신경 손상의 원인이 병원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팔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비누질은 정원은 가족이 있어야 돼요. 머리도 가족이 있어야 감고 혼자는 못 감아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이 신경 손상을 늦게 알았다는 점인데요. 넘어질 때 신경이 손상됐나 봐요. 신경 손상된 걸 이렇게 치료를 못 하셨습니까? 했더니 몰랐었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여성은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후유 장애 진단을 받게 됐으며 현재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경 손상된 걸 좀 눈여겨서 봤다면 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치료만 좀 빨리 하셨다면은. 이에 대해 병원은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작진에게 알려왔습니다.
네, 환자는 지금 어깨가 골절된 이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예. 이 환자의 입장을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환자는 신경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수술한 이후에 이상 증상이 지속돼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 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골절 당시에 신경 손상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골절 당시에 신경 손상이 된 거라면 미리 신경 손상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가 진행됐어야 된다라는 것이 환자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 병원 측에서 골절과 함께 환자의 신경 손상이 함께 온 걸 미리 알고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 손상의 어떤 위치로 봤을 때 어디가 지금 정확하게 끊어져서 뭐 예를 들면 예리한 물체로 끊어져서 그래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수술적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경과를 지켜보는 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럼 환자는 병원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네,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골절 당시에 신경 손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지를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그 골절 당시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검사 결과지인데요. 수술 전 검사 결과 운동이라든가 감각신경에서 모두 이상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술한 이후에 신경 손상 여부를 볼 수 있는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보면 좀 다릅니다.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상완신경총 손상, 즉 신경 손상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지 차트만 놓고 본다고 하면 수술 전에는 신경 손상이 없었는데 수술한 이후에 신경 손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좀 보니까요. 수술 전까지만 해도 신경 손상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정외과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네. 일단 수술 중에 저런 신경절 전에 상류에서의 어떤 신경 손상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번 이거를 고민해 본다면 아마도 수술 전에 어떤 응급실에서의 어떤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경학적 검사, 이학적 검사, 즉 저희가 뭐 손가락이 잘 움직이는지, 뭐 팔꿈치는 잘 들리는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차트상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록하듯이 기록을 해서 차트의 내용을 저걸 전적으로 신뢰해서 신경 손상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재판에서는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해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실제 재판으로 간다고 한다면 진료기록부상 수술한 이후에 신경손상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